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9일 오전 7시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죄로 처벌합니다. 국토 참전, 어느 지역을 점거해 가지고 무슨 저항을 하거나 독립을 꾀한다든지, 또는 국헌 문란이, 요게 해석상 두 가지인데, 하나는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 같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폭동을 해야 내란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어떻게 폭동을 할 수 있느냐? 현직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통치권이다. 통치권 행사는 아무 제약이 없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통치권이란 말은 헌법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통치권이 처음 나온 예가 있습니다. 그게 1972년 7.4 공동성명인데, 당시에 적대 관계에 있던 남북한이 대화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을 만납니다. 이게 7월 4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야당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 왜 평양으로 갔느냐, 왜 적과 접촉을 했느냐, 이렇게 따지니까 당시 정부 쪽에서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통치권 행사로 해가지고 법과 관계없이 양해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경우에는 통치권 행사로 볼 수가 있죠. 고도의, 말하자면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라고 보고, 그걸 가지고 누가 무슨 고소를 한다든지 수사를 하고 재판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령은 비상계엄령 조건, 헌법이 정한 조건, 전시, 준전시, 경찰로는 감당할 수 없는 소요사태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집행 과정에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으로 장악했다든지 하는 이런 게 다 법에 위반되니까 내란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으로 기소를 하면서 검찰이 보도 참고 자료 9페이지를 내고, 여기서 아주 이례적으로 왜 이 사건이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하는 것을 기재를 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까 검찰 입장을 밝힌 겁니다. 다만 이것은 재판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툴 여지는 있는데, 검찰이 왜 내란죄로 보느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상정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참고가 될 만합니다. 검찰 보도 자료에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국헌 문란을 달성하기 위해서
폭동했느냐, 폭동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첫째, 검찰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피고인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면서 대통령이 바로 나옵니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위헌 위법한 포고령 발령하고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했다. 이게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제1 첫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국회, 선관위 등을 장악한 다음 위헌 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시도했다.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 시도했다. 근데 계엄령 표면은 당연히 영장 없이 어디든지 뭐든지 장악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엄령이 펴지더라도 이 국회라든지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고령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 위법한 포고령에 따라서 선관위와 국회를 장악한 것. 이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주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는 국회를 해산하느냐? 해산한 다음에 다른 입법기구를 만드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알려진 것이 없는데 이번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걸 밝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은 국회를 무력화 또는 해산시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1972년 유신 선포로 알려진 그 친일 쿠데타 때 국회를 해산시킨 적이 있습니다. 해산시키면 다른 입법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그런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건 아직은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 발표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 대통령 피고인 등의 행위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의원, 선관위를 강압하여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등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될 만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 등의 행위는 의회 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에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원인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과연 폭동을 했느냐 하는 그 폭동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 검찰 의견입니다. 왜 이게 폭동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하여 다수의 무장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여의도 국회 민주당사가 있는 곳입니다. 과천 선관위가 있는 곳입니다. 수원 선관위가 있는 곳입니다. 관악구 선관위가 있는 곳입니다. 서대문구 여론조사 꽃이 있는 곳입니다. 일대의 평온을 해했다. 이게 폭동의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였으므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 그 다음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경찰 기동대 등을 동원하여 국회 출입을 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폭동을 개시했다. 폭동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란 미수가 아니라 내란 기수가 되겠죠. 대통령과 피고인의 지시로, 여기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과 피고인의 지시로 조지호, 김봉식이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 통제, 대통령과 피고인은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기 위해 특전사, 수방사를 동원하여 국회 출입 통제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시도,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입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 구금을 지시를 했다. 피고인의 지시로 정보사가 중앙선관위를 장악했다. 방첩사와 특전사 병력이 선관위에 출동했다. 정보사 요원 36명으로 선관위 직원 체포를 시도했다. 는 것을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국헌문란의 목적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병력 동원이 있어가지고 선관위와 국회를 장악했고 요인들을 체포하는 작전에 들어갔다. 폭동이 개시되었다. 따라서 내란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의 수괴, 요사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우두머리. 그리고 국방장관이 주요 임무 종사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란죄는 영어로는 트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중에서 국가의 근본을 해치는 것을 하이 트리전이라고 합니다. 그걸 대역죄라고 부릅니다. 대역죄. 역적 중에서도 가장 크다는 거죠. 대역죄, 하이 트리전. 영어와 이 한자가 딱 맞는 경우입니다. 대역죄는 중국에서 대명률이라는 그게 적혀 있는 용어입니다. 대통령이 대역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국민의 힘이 아직도 대역죄 혐의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 현재로는 대역죄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도 반대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빨리 이 탄핵 여부를 심판을 해가지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 혼란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9명 정원에 3명이 모자라가지고 6명으로 심리를 하고는 있지만은 여기에 앞으로 6명으로 탄핵 여부를 결정했을 때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빨리 3명을 충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가 여야가 같이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해가지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하라고 보냈더니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 못하겠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 거부를 하니까 또 지난 금요일에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어 가지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정지가 되고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내란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 비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내려되느냐? 앞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은 한 대법원까지 가려면 상당히 끌 겁니다만은 유죄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과 국민의힘이 같이 손잡고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 조기 대선에 임한다는 이 노선이 과연 옳은 것이냐. 국민의힘의 존재에 커다란 의문부호를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민주당 세력이 언젠가는 자기들이 정권 잡은 뒤가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소를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에 당시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달라고 제소를 해가지고 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뭘 하고 있느냐에 대한 거대한 의문부호, 이게 앞으로 한국의 정치판뿐만 아니라 한국의 진로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내가 민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다,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나 민주당은 그렇게 웃고 넘겨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민주당 세력은 이걸 좋은 찬스로 잡아가지고 완전히 국민의힘 세력을 일소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미련하게 함정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